안녕하세요. 파고다 JLPT 문반 김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어의 조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실 텐데요. 우선 조수사라는 건 일본어의 개수를 세는 거. 개수를 세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그 첫 번째 이쿠츠라고 해서 몇 개라는 뜻입니다. 한 개라고 발음하실 땐 히토츠, 두 개는 후다츠, 세 개, 미츠, 네 개, 요츠, 다섯 개, 이츠츠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5개까지 필수적으로 외워주시고요. 6개부터 10개까지는 여러분들 교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표현을 보실게요. 코라고 읽는데요. 마찬가지로 몇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개는 난코, 한 개는 이코, 두 개는 니코, 세 개, 삼코, 네 개, 영코, 다섯 개, 고코라고 해서 요 이쿠츠와 난코 부분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요. 이쿠츠의 경우는 주로 일본어의 고유수를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을 뜻하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몇 개를 뜻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무언가를 주문할 때 한 개 주세요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 주세요라고도 표현을 하죠. 일본어에서 그 하나가 히토츠를 뜻하고요. 한 개가 이 이꼬를 뜻합니다. 두 가지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옆에 보실게요. 몇 회라고 해서 이 회를 카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난카이라고 하는데요. 1회라고 할 때 이까이, 2회 니까이, 3회 삼까이, 4까이, 5까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라고 하는 부분, 장수를 셀 때 씁니다. 그래서 한 장이라고 할 때 이치마이, 두 장은 니마이, 세 장 삼마이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이라고 해서요. 차 한 대, 두 대를 뜻해요. 그래서 몇 대라고 할 때 난다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한 대, 이치다이, 니다이, 산다이 마찬가지로 숫자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이요. 난닝이라고 해서 닝이라고 했던 한자 기억하시나요? 사람을 쓸 때 쓰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한 명이라고 하실 때는요. 이때는 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히토리, 두 명은 후타리라고 해서 히토리와 후타리 어떤 발음이랑 비슷하죠? 바로 앞에서 보셨던 고유수의 히토츠, 후타츠와 굉장히 발음 비슷하죠? 이 두 가지 발음은 예외로 외워주시고요. 3명부터는 닝으로 세요. 그래서 산닝, 그리고 4명 같은 경우는 예외로 요닝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명, 고닝. 그리고 옆에 있는 표현 보실게요. 요 한자를 하이라고 읽는데 몇 잔이라고 해서 잔수를 셀 때 쓰는 표현이요. 남바이라고 하고요. 한 잔이라고 할 때는 이빠이라고 해서 쌍비읍 발음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잔은 니하이, 세 잔은 삼바이라고 해서 이때는 비읍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잔은 영하이, 고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주의하셔야 될 발음은요. 한 잔과 세 잔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봉이라고 해서 이 홍이라고 하는 한자 보실게요. 이 홍이라고 하는 한자를 단독적으로 쓰실 때는요. 책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숫자를 세실 때는 남봉이라고 해서 발음이 또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한 병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늘고 기다란 거를 셀 때 주로 이 홍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한 병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잔수 세는 발음과 동일하게 입봉이라고 하고 두 병은 니홍, 세 병은 삼봉이라고 위에는 쌍비읍, 아래는 비읍 발음으로 한 병과 세 병 발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실게요. 난사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이 사이라는 표현은요. 몇 살을 뜻하는 나이를 세는 표현이에요. 한 살 읽어보실게요. 1살, 2살, 2살, 3살, 3살, 4살, 4살, 5살, 5살이라고 해서요. 우선은 한 살이라고 발음하실 때 이치사이가 아니라 이사이라고 발음한다는 점. 그리고 나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발음이요. 20살이에요. 20살이라고 하면 20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하타치 라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하타치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날짜 20일과 굉장히 발음이 헷갈려 하세요. 20일은 하츠카라고 하셨었죠. 저희가 뭐 2일, 3일, 4일 할 때 후츠카, 미카, 요카라고 했던 것처럼 뒤에 부분이 까로 끝나기 때문에
20일 같은 경우도 예외로 하츠까라고 발음했었어요. 하지만 20살의 경우는 무슨 발음이죠? 하타치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옆으로 넘어가셔서 사츠라는 표현을 보실게요. 사츠는 책을 셀 때, 권수를 셀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한 권이라고 할 때 이사츠, 두 권, 니사츠, 세 권, 산사츠라고 해서 앞에서 보셨던 요 나이 표현과 발음의 앞에 부분이 굉장히 같다는 점 기억해 주실게요. 네, 그러면 저희 필수 한자 들어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한자 뭐라고 되어 있죠? 차례번이라고 해서 주로 차례나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번이라고 하는 발음을 읽으실 때는요. 방이라고 굉장히 한국어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이지방. 첫 번째 1번을 뜻해서 앞에 숫자 이지를 넣어서 발음했고요. 그리고 번호라는 뜻으로 호는 고우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번호는 망고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단어 중에요. 전화 뭐라고 하죠? 냉화라고 하죠. 그럼 전화번호 연결해서 발음하면 냉화방거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래 한자 보실게요. 돌아올 회라고 되어 있어서 상자 안에 또 다른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생김새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회라고 하는 발음을 읽으실 땐 카이라고 읽어요. 1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까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회 전이라고 하실 때는요. 전을 탱이라고 발음해서 가이땡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독은 어떻게 읽을까요? 마와루와 마와스라고 해서 마와루는 한자 뒤에 루로 끝나서 돌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마와스의 경우는 스로 끝나서 내가 돌리다, 즉 자동사와 타동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보시고 이게 돌단지 돌리단지 보시려면 뒤에가 루로 끝났는지 혹은 스로 끝났는지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한자 보실까요? 머무를 박이라고 해서요. 이 한자의 경우는 주로 숙박, 머무르다 할 때 주로 쓰는 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이라고 하는 발음을 읽으실 때는요. 학구라고 읽고요. 1박 2일이라고 하는 발음 저희 다 만들 수 있어요. 1박이라고 할 땐 입박으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2일이라고 하는 숫자, 날짜 표현 어떻게 읽었죠? 후츠카라고 발음했었어요. 그래서 입바크 후츠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훈독 발음은요. 토마루라고 해서요. 토마루는 동사예요. 숙박하다, 묵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아들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라는 발음을 읽으실 땐 시라고 읽어서 남자라고 할 땐 뭐라고 읽어요? 난시. 여자라고 할 때는 짧게 저씨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이라는 해석으로 코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 어린이라고 할 때 코라고 쓰셔도 되지만 거더머, 이 동반하다라고 하는 한자를 함께 넣어서 거더머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할 때는 무스코라고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 보실게요. 법도도라고 해서 이 도라는 발음을 읽으실 때는요. 두 가지로 읽으실 수가 있어요. 도 혹은 타크라고 해서 한 번이라고 읽으실 땐 이치도 숫자 넣어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준비라고 할 땐 시타크라고 해서 이번엔 도가 아니라 타쿠라고 발음하실 수가 있습니다. 훈독은 보실게요. 훈독은 탑이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 부분 꼭 외워주세요. 탑이니라고 하셔야 때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탑이만 쓰시는 게 아니라 조사 니를 함께 붙여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실게요. 그 다음 보실게요. 가까울 근이라고 해서 가깝다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근이라고 하는 발음을 읽으실 땐 킹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 보실까요? 저희가 전에 배우셨던 가장 최라고 하는 한자가 나와 있어요. 최를 음독으로 읽으실 때는요. 사이라고 발음했었는데요. 요 근 발음을 합쳐서 최근 뭐였었죠? 사이킹이라고 연습했었습니다. 그 다음 훈독 보실까요? 가깝다의 찌까이 이형용사 나와 있고요. 이 찌까이 가깝다를 찌까쿠라고 하게 되면 명사로 근처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밑에 바소 보실게요. 소라는 발음을 음독에서도 굉장히 짧게 쇼라고 읽어요. 그래서 주소라고 할 때 여러분들 주소 이 한자에서는 주 그대로 발음 읽어주시는데요. 장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쇼.
그리고 장소에선 마쇼 짧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훈독의 경우는 토꼬로라고 해서요. 토꼬로는 무슨 곳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날출자 보실게요. 뭔가 위로 뻗어 나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출 발음을 음독으로 읽으실 땐 슈츠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발이라고 할 때 이 발자 한자를 함께 결합하게 되면요. 이때는 슈츠가 아니라요. 초금 발음으로 슈빠츠가 만들어집니다. 발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출석이라고 해서 자리석 요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때도 슈츠가 아니라 슈세키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훈독으로는 두 가지 발음이 나와 있죠. 다스와 대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다스라는 동사의 경우는요. 내가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다 혹은 무언가를 제출하다 내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출구라고 해서 뭐라고 읽었죠? 내구찌라고 읽습니다. 저희가 전에 배우셨던 표현은 들어갈 입이라고 해서 이리구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출구는 내구찌라고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한자 보실게요. 즐길락이라고 하는 발음을요. 락을 읽으실 때 락그 혹은 가끄라고도 읽습니다. 전혀 다른 발음인데요. 음악이라고 하실 때는 음을 옹 그리고 악 발음을 여기선 가끄를 써서요. 옹가끄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하다라는 나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이때는 라크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의 훈독은 뭘까요? 타노시이라고 해서요. 즐겁다라는 이 형용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즐길락이라고 하는 한자가 나 형용사와 이 형용사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발음은 전혀 다르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럼 이번에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을 보실게요. 굉장히 뭔가 똑같이 생겼고 무언가가 추가가 되어 있을 뿐인데요. 첫 번째 한자 보시면 먹을 식이라고 해서 식을 일본어로 읽으실 땐 쇼크라고 발음합니다. 식사라고 해서 요거 저번에 배우셨던 일사자죠. 일사자를 사를 읽으실 땐 지라고 발음했어요. 그래서 쇼크지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식당이라고 할 때는 쇼크도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먹을 식의 훈독 발음은요. 타베루라고 해서 동사예요. 먹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신 표현이죠. 그리고 먹다를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모노, 어떤 물건, 어떤 사물을 뜻해서 먹는 것, 즉 다베모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먹을 식이 조그맣게 들어가면서 다른 한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때는 마실 마시다라는 한자예요. 이 음을 읽으실 때는요. 잉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점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실 텐데요. 저희가 다 배웠던 한자가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마실 이라고 할 때 잉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한자 먹을식 바로 위에서 배웠던 표현이죠. 뭐라고 읽었어요? 쇼크라고 읽었죠. 그래서 인쇼크 마지막 무슨 점이라고 하실 때는 가게 미세가 아니라 탱이라고 발음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쇼크땡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자를 가지고 발음을 유추하셔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훈독 발음 보실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노무예요. 그래서 노무는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신 마시다라는 동사고요. 아까 전에 음식이라고 할 때 타베모노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음료라고 할 때는 마스형 그대로 붙여서 노미모노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한자 보실게요. 먹을식이 들어가는데요. 이 뒤에 또 다른 한자가 붙어 있어요. 이때는 밥반이라고 해서 반을 읽으실 땐 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심밥이라고 할 땐 히르고항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훈독을 보시면 메시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점심밥이 다른 발음으로 히르메시라고 해요. 둘 다 점심밥이지만 발음이 전혀 틀리죠. 히르메시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친분관계가 좀 더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한자들 보실게요. 뭐가 틀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사이간자인데요. 요 한자 안에 사이에 이렇게 획수가 그어져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사이간입니다. 음독을 간을 읽을 때는요. 캉 혹은 갱이라고 발음하셔서 시간 어떻게 발음했죠? 지강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 때 닌갱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독으론 사이라고 해서 아이다라고 하는데요. 즉 위치 명사예요. 그 사이라는 위치, 아이다. 그리고 아래 한자 보실까요?
물을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묻다라는 느낌의 한자인데요. 문이라고 하는 발음을 읽으실 때는요. 몽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표현, 묻는 문제라고 해서 몬다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이라고 하실 때는 시즈몽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독으로는 토라고 있는데요. 토라고 하셨을 경우 이 표현도 동사로 묻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문의하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요. 토이 아와세루라는 동사로 또 다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의하다를 문의라고 하는 명사로 읽으실 땐 토이 아와세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시게요. 이번에는 묻다가 아니라 듣다가 나와 있어요. 들을 문이라고 해서 문이라고 하는 발음이 이 듣다에서는 몽이라고 읽지 않고 붕이라고 읽죠. 한국어 해석으로는 둘 다 문이지만 일본어의 음독 발음은 전혀 틀리다는 점 구별해 주시고요. 듣다기 때문에 요 안에 귀자가 들어갑니다. 귀자. 그래서 신문이라고 할 땐 신몽이 아니라 신붕이라고 읽는다는 점. 그리고 훈독에서는 키쿠라고 해서 말 그대로 듣다라는 동사가 또 따로 있죠. 하지만 키쿠를 마스형 형태로 바꾸고 토르라는 동사를 합쳐서 쓰게 되면 복합동사가 되면서 이때는 듣다가 아니라 알아듣다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번에 상반되는 한자를 보실게요. 좀 전까지는 저희가 비슷한 한자들끼리 구별하는 방법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위아래와 같이 전혀 서로가 다른 한자들을 보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윗상자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발음을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조와 쇼라고 해서 장음 발음이죠. 능숙하다라고 하는 표현 저희가 알고 있는 조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상사라고 해서 여기서도 장음 발음으로 조시라고 읽는 단어가 있습니다. 훈독으로는 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우에라고 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그리고 두 가지는 동사인데요. 아게루라고 해서 내가 올리다 라고 하는 타동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가루라고 해서 게루가 아니라 가루로 끝났죠. 그럴 때는 자동사에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하자 보실까요? 이번에는 하라는 발음을요. 카 혹은 게라고 읽는데요. 지하철. 여러분들 많이 쓰는 표현이죠. 지하라고 해서 지가 데츠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하라고 할 때도 하를 카라고 읽어서 이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독의 경우는요.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선은 씻다라고 해서 아래라고 하는 위치 명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계루, 사가루 동사가 나와 있는데 사계루의 경우도 내리다라는 타동사와 그리고 사가루라고 해서 내려가다라는 자동사 나와 있습니다. 아게루, 아가루, 사게루, 사가루 요 네 가지 동사 꼭 구별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안, 박에 대한 한자를 보실 텐데요. 우선은 가운데 중이라는 뜻으로 중을 읽으실 때는 주 혹은 추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이 주와 추 같은 경우는요. 단어를 쓰실 때 굉장히 구별을 주의해서 써주셔야 되는데요. 주를 쓰실 경우에는요. 주로 뭐 온통 혹은 뭐 하는 내내, 하는 동안이라는 뉘앙스로 쓰고요. 추의 경우에는 뭐뭐 하는 중, 그런 도중을 뜻할 때 추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보실게요. 하루 종일, 하루 내내 라고 할 때는 주를 사용해서 이찌니찌주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일하는 중, 내가 지금 하는 중, 하는 도중이라고 할 때 시고토추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재 중이라고 하실 때도 후자이추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훈독에서는 뭐라고 읽죠? 낙가라고 하는데요. 낙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위치 명사예요. 아니라는 위치고요. 그리고 바과대자 보실까요? 외라고 하는 발음을 읽으실 때는요. 가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해외라고 하실 때 가이가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외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두 한자 다 보셨던 한자죠. 우선은 외라는 발음 가이 그리고 먹을 식 음독 어떻게 읽었죠? 쇼크라고 하니까 가이 쇼크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독 보실까요? 소또라는 뜻이에요. 소또는 마찬가지로 밖이라는 위치 명사가 되겠는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보셨던 필수 한자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한자, 상반되는 한자 세 가지를 보셨는데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연습해 보실게요. 네, 그럼 1번 바로 읽어보실게요. 아시다와 아사, 시찌지니 그리고 요 한자 뭐라고 읽죠?
출발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출발 스루 코토니 시마시다. 동사 기본형 코토니 스루 무엇뭐 하기로 하다. 즉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그럼 출발이라고 하는 한자를 히라가나로 어떻게 읽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오늘 배우셨던 출, 음독 발음이 뭐였죠? 슈츠라는 발음이었고요. 발이라고 하는 발음을 또 하츠라고 읽었었지만 이 두 한자를 결합했을 때는 앞에 있는 이 출이 슈츠가 아니라 슛이라고 하는 초금 발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슈바츠라고 읽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넘어가실게요. 기노와 히사시부리니 가족도 무엇무엇 오 시마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자 이번엔 뭐라고 읽죠? 외식이라고 하는 한자죠. 우선은 어제는 히사시부리니 라고 해서 여러분들 외워주실게요. 히사시부리다는 오랜만이다 라는 뜻이에요. 존댓말로는 히사시부리데스라고 표현하겠죠. 하지만 오랜만에 라고 바꾸실 땐 조사도 함께 바뀌어서 니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과 외식을 했습니다 라는 문제로 이 한자의 히라가나 읽기 문제죠. 그러면은 바깥 외의 발음을 음독으로 읽으실 땐 뭐라고 하셨죠? 가이라고 읽으셨어요. 그리고 식이라고 했던 발음 좀 전에 뭐였죠? 쇼크라고 했기 때문에 발음은 가이 쇼크라고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단어 발음을 외우실 때요. 확실하게 히라가나 발음을 입으로 외우지 않으시면 카이 쇼크라든지 다른 발음들을 고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실게요. 그 다음 3번 보실까요? 온가쿠 키키나가라 홍어 요무노가 스키데스라고 나와 있어요. 온가쿠 음악을 키키마스형의 나가라는 뭐죠? 무엇 하면서라는 뜻이에요. 즉 들으면서 책을 요무노가 스키데스. 여러분 동사 기본형의 노가 스키데스는 무엇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라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찾아야 될 부분은 요 키키라고 하는 히라가나를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번에 보실까요? 이 사이가 한자에 상자 안에 가운데 그 사이에 짝대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사이간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말하는 한자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보실까요? 이번에는 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물을 문이 되겠죠. 내가 물어보다라는 그 한자예요. 3번에 보실까요? 지금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보이시나요? 귀자가 들어가 있어요. 듣다라는 한자가 되겠죠. 마지막 4번에 같은 경우는 문문이라고 해서 이건 말 그대로 문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저희가 일단 듣다라는 표현이니까 몇 번이 나와야겠죠? 바로 3번 귀자가 들어가는 문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4번 보시면요. 이모토와 24, 무엇뭐데 이마 다이학생 데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모토, 여동생은 24, 뭐뭐고 지금 대학생입니다 라고 해서요. 이 문맥을 보니까 24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선 선택지 1번 보실까요? 하이라고 하는 요 한자, 무슨 뜻이죠? 잔수를 세는 표현이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라고 해서요. 이번에는 한 장, 두 장, 장수를 세는 표현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코라고 해서 이건 뭐였죠? 개수를 세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4번에 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바로 요게 정답이죠. 몇 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셀 때 쓰는 표현인데요. 아까 전에 조수사 표현에서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난사이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만약 이 표현을 조금 더 정중하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땐 오이쿠츠 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포인트 정리 들어가 보실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같은 한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한자 뒤에 오쿠리가나라고 해서요. 한자 뒤에 있는 발음을 보시고 앞에 있는 한자를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대한 한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들어갈 입이라고 해서요. 뒤에 레루로 끝났을 경우에는 앞에 입을 뭐라고 읽죠? 이레루라고 해서 넣다라는 타동사로 쓰이고요. 옆에 루로 끝났을 경우에는 요게 이루가 아니라 하이루라고 해서 들어있다, 들어가다라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출자 보실게요. 이 출이라는 표현 뒤에 스로 끝났을 경우에는 뭐라고 읽는다 했죠? 바로 다스라고 해서 꺼내다 혹은 내가 제출하다라는 해석으로 썼었고요. 루로 끝났을 때는 다가 아니라 뭐라고 읽었죠? 바로 대라고 읽었습니다. 나가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밑에 보실까요? 먹을 식이 나와 있고 뒤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어요. 즉 먹을 것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뒤에 그 앞에 보시면은 배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럼 이때는 쇼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읽어요? 훈독의 다베모노라고 읽겠죠. 옆에 나온 표현은요. 먹을 식이 들어갔지만 또 다른 한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마실 즉 마시는 것을 뜻해서 노미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보실게요. 즐길 낙이라는 표현인데요. 다로 끝나거나 시이라고 해서 나형용사, 이형용사 구분이에요. 나형용사로 읽었을 때는요. 편하다라고 해서 뭐라고 읽었죠? 라꾸다라고 읽었었고요. 즐겁다라는 이형용사는 뭐였었죠,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노시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오쿠리가나를 보시고요. 앞에 있는 한자가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주셔야 시험 문제에서 문장을 읽어보시고 해석하실 때도 문제 없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시겠습니다.